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디지털 스토리 스튜디오의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아주 평범한 단어 하나에 숨겨진 정말 거대하고 흥미로운 역사적 미스터리를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보죠. 우리 모두 아프리카에 사는 목이 아주 긴 동물을 기린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기린이라는 이름은 원래 신화 속에나 등장하는 상상 속 동물의 이름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전혀 다른 두 존재가 똑같은 이름을 갖게 된 걸까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딱 봐도 아시겠죠? 둘은 그냥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는 태평성대를 상징하는 아주 성스러운 동물이고 다른 하나는 그냥 아프리카 사바나에 사는 동물이죠. 이 이름의 비밀은요, 단순한 실수가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는 정치, 권력, 그리고 인식이 아주 복잡하게 얽힌 이야기가 숨어 있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볼까요? 우리의 이야기는 아주 멀리 15세기 명나라에서 시작된 정말 기가 막힌 정치 마케팅에서부터 출발합니다. 1414년 정화제독이 아프리카에서 아주 기묘하게 생긴 동물을 데려와서 황제에게 바쳤을 때 영락제는 이걸 보고 그냥 와, 신기한 동물이네 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아주 단단하게 굳힐 절호의 기회를 본 거죠. 왜냐하면 영락제는 사실 조카의 자리를 빼앗아서 황제가 된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정통성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었던 거예요. 신뢰 자본이 절실하게 필요했죠. 그런데 마침 전설에 따르면 아주 훌륭한 성군이 나타나서 세상을 평화롭게 다스릴 때만 신화 속 동물인 기린이 등장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영락제는 아프리카에서 온 기린, 쥐라프에게 신화 속 기린, 키린이라는 이름을 딱 붙여버림으로써 논란 많던 자신의 통치에 대한 하늘의 보증수표를 만들어낸 셈이죠. 물론 이게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우긴 건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기린 머리에 솟아있는 뼈, 오시콘이라고 하죠. 이게 신화 속 뿔처럼 보였고요. 또 온순한 성격은 어진 동물의 이미지하고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만들어낼 만큼 이런 표면적인 유사점이 몇 가지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이 기린의 소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소문이 바다 건너 이웃나라였던 조선으로 전해지면서 훨씬 더 강력한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거든요. 조선의 유학자들한테는 이게 그냥 신기한 동물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 천하의 중심인 명나라 황제가 덕으로 정치를 하니 전설 속 기린까지 나타나는구나. 지금 이 세계는 정말 올바르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확증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명나라에서 실제 기린의 그림이 도착했는데 이게 웬걸? 학자들이 평생 책에서 읽어온 기린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딴판인 거예요. 딜레마에 빠진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수세기에 걸쳐서 조선의 관점이 어떻게 진화했는가 하는 점인데요. 처음에는 와, 성군이 계시니 당연한 징조다 하고 맹목적으로 믿다가 점차 박지원이나 이정무 같은 실학자들이 등장하면서 이건 그냥 희귀한 동물일 뿐이야 하는 합리적인 회의론으로 발전해 나간 거죠. 자, 그렇다면 15세기에 시작된 이 정치적인 스토리가 어떻게 21세기인 지금까지 이어져서 동물도감에 실리는 공식 명칭이 되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일본의 메이지 시대로 가봐야 합니다. 1907년 일본의 우에노 동물원에서 처음으로 기린을 수입해왔을 때 그 사람들 앞에 선택지가 놓여 있었어요. 서양식 이름인 지라프를 그대로 쓸 것인가 아니면 전통적인 이름을 쓸 것인가. 그들은 기린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라프라는 낯선 외래어보다는 자신들에게 친숙하면서도 뭔가 신비롭고 이국적인 느낌을 주는 기린이라는 이름이 훨씬 더 매력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이 결정이 오늘날 우리가 쓰는 한국어 단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결정이 남긴 유산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정말 재미있는 건 정작 이 이야기를 시작했던 중국은 나중에 무기긴 사슴이라는 뜻의 훨씬 과학적인 이름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과 일본은 600년 전에 만들어진 이 의도된 오역을 지금까지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길고 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그건 바로 언어는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번역은 곧 권력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나라 황제는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위해서 기린이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근대 일본은 서양 문물에 맞서 자신들의 고전적이고 친숙한 용어를 선택해 공식화했습니다. 둘 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름을 선택한 거죠. 결국 이 기린의 이야기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라는 것이 있는 그대로의 현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이 진실이었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는 것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니 기린이라는 단어처럼요. 어쩌면 우리가 매일 무심코 쓰는 다른 평범한 단어들 속에도 이렇게 우리가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